안녕하세요. 네, 9, 11월 이 실전 종합 모의고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공부가 좀 덜 된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어느 정도 되신 분도 계실 텐데 뭐 이제 마무리 시간이고요. 시험도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 모의고사를 통해서 좀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면서 또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또 내용 정리도 해 나가고 시험도 보시면서 실력도 쌓고 실전성도 좀 익히고 또 최신 그 경영성도 좀 파악하면서 이번 시험에 최선을 다해서 대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OT하고 시작하도록 하죠. 자, 이제 정말 이제 마무리입니다. 마지막 그 모의고사고, 종합 모의고사인 만큼 이제 실전성에 거의 부합하고, 뭐 문제 질이라든지 문제 수준도 실제 기출 문제하고 거의 똑같다고 보시고요. 또 모의고사도 난이도가 좀 쉬운 경우도 있고 좀 어려운 경우도 있고 이렇게 우리가 기출 문제를 보면 조금 쉬울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있는 것처럼 비슷하게 이렇게 유지를 했습니다. 일단 이번 주는 이제 3회 모의고사를 실시하는데 월화 이틀에 걸쳐서 월요일에 이제 2회, 화요일에 한 번 해서 이제 총 3회 실시되고요. 1회보다 2회, 2회보다 3회가 조금씩 어려워질 겁니다. 뭐 사람에 따라서 이제 무엇이 어렵고 무엇이 쉬운가는 이제 각자 좀 다를 수도 있겠지만 뭐 평균적으로 봤을 때 좀 그렇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자,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이제 뭐 정말 마지막입니다. 막바지 마무리 잘 하시도록 하죠. 자, 여러분 모두 합격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열심히 하셔서 올해 꼭 합격하시길 바랍니다. 간단하게 그 자료 좀 정리 검토 좀 하도록 하죠. 먼저 주요 쟁점 체크가 있을 겁니다. 주요 쟁점 체크 보시면 교육과정부터 이제 교육 사찰까지 쭉 쟁점들을 모아놓은 겁니다. 별표가 이제 하나부터 이제 2개, 3개까지 이렇게 이제 있을 겁니다. 쭉 한꺼번에 이제 모았기 때문에 이제 보기 좀 편할 것이고 또 공부하실 때 옆에 두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공부가 많이 됐던 적게 됐던 간에 이 별표 2개와 3개부터 먼저 잡으시기 바랍니다. 이 공부의 우선순위를 별표 2개, 3개부터 잡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유가 있으면 별표 하나, 좀 더 여유가 있으면 별표 없는 거 이런 순서대로 이제 계획을 세워서 진행해 나가시고요. 또 별표된 그 안내라든지 그 내용은 나중에 이제 내용 정리할 때 다시 또 함께 말씀드리도록 하고 또 모의고사를 통해서도 무엇이 더 중요하고 좀 덜 중요하고 이런 것도 이제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이제 그 별표 2개와 3개 중심으로 쭉 정리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요점 속속인데 요점 속속 프린트물은 이제 여러분들 지금 뭐 받으시진 않으실 텐데 기존에 계속 제공해 왔기 때문에 밑에 1층에 가시면 요점 속속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보시던 분들은 이제 계속 보시면 되고 아무래도 이제 필기도 돼 있고 하니까 만약에 이제 새로 오신 분들이 계신다면 이제 밑에 1층에서 요점 속속 수령하시면 될 것 같고요. 라이브라든지 인강은 별도로 이제 또 제공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강의 계획표 잠깐 보도록 하죠. 9, 11월 종합 모의고사반 강의 계획표 10주에 걸쳐서 진행이 됩니다. 먼저 8주간은 주당 이제 3회씩 보는 거죠. 그러니까 월요일에 2번 보고, 화요일에 1번 보고, 그 다음에 정리, 핵심 정리,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 1주, 2주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주는 추석주라서 휴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주가 이제 3주차가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8주간 진행이 되고, 거기서 이제 개별 첨삭이 2주차, 다음 주죠.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4회 모의고사. 이건 이제 개별 첨삭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주에 10회 모의고사, 또 역시 마찬가지로 월요일 오전 9시 시험입니다. 4회 10회 모의고사가 이제 개별 첨삭 시험지니까 이 시험 잘 보시고
그리고 이제 개별 첨삭 말고 이제 대표 첨삭도 있는데 이 매주당 상황을 봐서 이제 대표 첨삭을 실시할 겁니다. 그러니까 대표 첨삭이라는 게 모든 선생님들 그 답안지를 다 첨삭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제가 이제 여러분 답안을 쭉 한번 훑어보면서 어떤 부분을 좀 취약하고 어떤 부분을 이제 잘 썼고 그런 걸 좀 보고 또 수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중에서 대표적인 거 몇 편 골라서 그분들 이제 첨삭해서 여러분들에게 자료를 나눠드리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자율적으로 대표 첨삭 모의고사는 그때그때마다 이제 안내해 드릴 텐데 자율적으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제가 쭉 한번 훑어보고 또 첨삭할 부분은 첨삭하고 대표적인 몇 개 골라서 드리도록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그 핵심 총정리라고 돼 있죠. 주별로 이제 간단하게 내용을 정리할 겁니다. 이제 화요일에 모의고사 끝나고 정리해 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정말 이제 중요한 것들 중심으로 해서 간단하게 정리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은 나름대로 별도로 또 공부 계획을 세워서 또 정리해 나가시고 또 저와 함께 또 같이 정리하고 이렇게 진행할 것이고 아마 이제 이번 주는 OT도 있고 또 안내 다른 뭐 사항들도 안내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핵심 총정리는 다음 주부터 이제 아마 시작이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11월 첫째 주나 둘째 주 정도쯤에 아마 끝날 겁니다. 그러면 11월 둘째 주에 11월 16일입니다. 이게 화요일입니다. 11월 수요일인가 화요일인가 잘 모르겠습니다. 수요일인지 화요일인지. 그 주에 그 월요일에 시험 강의하고 그다음에 이제 수요일에 화요일인지 수요일인지 11월 16일에 총정리 핵심 총정리입니다. 그 전체적으로 쭉 한번 한 4시간에서 10시간 정도 사이에서 쭉 한번 훑어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자, 거기에 이제 11월에는 이제 2주간에 걸쳐서 진행이 됩니다. 주 1회인데 월화 강의인데 11월에는 이제 월요일만 강의를 하고 한 번만 모의고사를 실시합니다. 11월에는 이제 더 이제 전공에 좀 더 집중하셔야 되기 때문에 전공에 조금 시간을 많이 할애하시라고 이렇게 이제 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첨삭은 이제 보통 시간적으로 이제 한 4주 정도에서 왔다 갔다 정도 잡을 예정이고요. 그렇게 좀 알아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세부 활동에 잠깐 보시면 이제 거기 그 강의 끝난 다음에 이제 자율적으로 이제 스터디를 할 수 있었는데 원래는 작년부터 우리 코로나 때문에 사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뭐 달라질 경우는 별로 없을 것 같죠. 그래서 좀 아쉽지만 그냥 각자 이제 뭐 원하는 장소로 이동하셔서 공부를 해 나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인강생 첨삭 간단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라이브를 시청하시는 선생님들은 이제 그것도 별도로 그 자료실에 아마 안내가 되어 있을 것 같고요. 인강생분들도 별도로 이제 그 카페에서 진행이 됩니다. 인강생은 거기 카페 보시면 이제 권지수 교육학 논술 카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뭐 질문하는 사항이 있거나 하면 이제 이 카페에 등업을 하시면 되는데 바로 우수 회원으로 바로 등업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별도로 이제 등급을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질문은 여러분들이 가능하면 이제 현장에서 수업을 듣기 때문에 직접 그 수업 끝난 다음에 직접 질문하시는 게 제일 좋을 거예요. 지금 좀 질문이 많이 밀려 있어요. 좀 많이 미안하기도 한데 일들이 여러 가지로 막 밀려 있어갖고 급한 것부터 먼저 처리하다 보니까 뭐 궁금한 사항을 일단 질문 올려놓으면 이제 답변을 해드리는데 조금 기다려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직강 들으시는 선생님들은 이제 바로 현장에서 궁금증 해결하고 가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인강생 선생님들은 이제 11월 교육학 논술 연습이라는 게시판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을 겁니다. 거기다가 이제 답안지를 올리시면 될 겁니다. 그 첨삭지 상단에 이제 이름하고 전공 기재하시고요. 제출하실 때 그 답안지 양식이 있는데 그 양식에다가 쓰시면 됩니다. 근데 별도로 뭐 소지하고 있는 양식이 있으면 거기다 써주셔도 상관없고 다만 이제 직접 글로 써보시는 수기로 컴퓨터로 쓰면 자기 실력이 아니에요. 직접 손으로 써야지 이제 자기 실력인 거죠. 그리고 이제 이미지 파일 그 스캔 받아서 이미지 파일 올리고 PDF 파일 올리고 2개 PDF입니다. JPG 올리지 마시고 PDF 파일 2개 올리시기 바랍니다.
자, 그 공직거리인데 공직을 잘 읽으셔서 글자가 잘 안 보이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이 글자 크기를 잘 보시면서 스캔을 잘 해서 이미지 파일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수강생 합격 카드라고 되어 있죠. 요거는 이제 직강생 분들한테만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직강생 분들에게 아마 자료가 나갔을 텐데요. 거기에 이제 밑에서 세 번째 칸에 보시면 스터디 조직 신청란이 있죠. 신청하시는 선생님들 신청에다가 이제 체크하시고 신청하지 않으면 이제 않는다라는 부분에 체크하셔서 쉬는 시간에 이 앞에 책상 위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뭐 그동안 팀원이 하고 싶은 팀원 뭐 원하는 분들이 계시면 이제 이름 써주시면 되겠고 3번, 4번 사항에 체크해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스터디는 선택입니다. 필수가 아니라. 그래서 뭐 하시고자 하는 선생님들 계시면 이제 그 선생님들이 중심이 돼서 스터디를 진행해 나가시면 되고, 또 자기가 혼자서 공부하시는 걸 원하면 이제 스터디 굳이 뭐 신청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스터디의 장점과 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걸 잘 살피셔서 신청하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기존에 하시는 선생님들은 이제 뭐 다시 스터디 신청하셔도 좋고요, 또 그냥 그대로 진행하셔도 괜찮고, 이제 각자 이제 판단하셔서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번에 기타 사항에 보면 가끔씩 이제 스터디 신청과 관련해서 이제 그 어떤 그 요구사항들을 적으시는데, 뭐 요구사항 적는 건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제 뭐 성격이 좋은 사람, 뭐 책임감이 강한 사람, 그런 사람 원한다. 그러면 저는 그 사람을 알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름만 보고, 전공만 보고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여러분들도 모르고 저도 잘 모르는 부분은 적으셔도 반영이 안 돼요. 그래서 성격 좋고 뭐 책임감, 성실성 뭐 이런 거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스터디 조직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좋은 사람 만나는 것도 하나의 이제 복인 것이고 운인 것이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요즘에는 이제 보면 이제 그 1대1로 뭐 스터디를 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상황이 그렇다 보니까 또 1대1로 원하시는 분은 또 1대1 원한다라고 적어주시면 이제 1대1 원하시는 선생님들끼리 이제 또 모아드리고요. 근데 이제 1대1 원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매칭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보통 이제 4인 기준으로 해서 이제 스터디가 조직이 될 겁니다. 그 집합 금지 명령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그래서 1대1이 안 되면 아마 이제 4인 그 스터디 팀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자, 어쨌든 이제 이런 사항들을 이제 체크해서 앞에다가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자, 모의고사 진행 방향입니다. 일단 오시면 우리가 9시에 실제 시험장에서는 9시부터 시험이 실시되죠. 그래서 동일하게 교육학은 9시부터 10시까지 시험을 실시합니다. 오시면 이제 9시부터 바로 매주마다 매일 이제 강의 있을 때마다 9시부터 바로 이제 모의고사를 실시하고, 그리고 한 15분, 첫 번째는 15분 정도 쉬고 두 번째는 한 10분 정도 쉴 겁니다. 15분 정도 쉬었다가 그리고 해설 강의, 그 다음에 또 모의고사 10분 쉬었다가 해설 강의,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월요일은 이렇게 이제 2회차 모의고사를 하고, 화요일은 또 아침에 오시면 9시부터 10시까지 또 모의고사 보고 15분 쉬었다가 또 해설 강의, 그리고 남은 시간은 이제 이 핵심 총정리 이런 식으로 이제 강의가 진행이 됩니다. 자, 총정리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간단하게 이제 내용 정리하는 식으로 이제 넘어갈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의고사 활용 방법. 자, 이 모의고사 활용 방법, 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모의고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일단 그 첫 번째는 일주일에 한 편 정도는 모의고사를 꼭 써보자 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시간적으로 좀 여유가 없으신 분들도 있을 거고요. 뭐 다들 시간적 여유가 없겠죠. 어쨌든 일주일에 한 편 정도는 이제 써 보셔야지 감이 잡힙니다. 글을 아무리 잘 쓰는 분들도 글을 안 쓰게 되면 감이 좀 떨어져요. 그래서 가능하면 일주일에 한 편 정도씩은 써보시고, 나머지 일주일에 우리가 3편씩 쓰게 되니까 2편 정도는 뭐 조금 귀찮거나 뭐 쓰기 싫거나 또 시간적으로 좀 여유가 없거나 하시는 분들은, 그런 분들은 그냥 개요 작성이라도 하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아마 직강에 참여하시는 선생님들은 이제 참여하시니까 아마 3편 다 쓰게 될 텐데, 인강 들으시는 선생님들도 강의가 좀 밀린다 이런 분들은요, 또는 직강생분들 중에 조금 지각했다 하는 분들은 해설 듣기 전에 반드시 개요 작성은 해보셔야 됩니다. 내가 먼저 생각을 해보셔야지
내가 어떤 부분에 이제 부족한지, 이 취약점이 무엇인지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해설을 듣기 전에 반드시 한번 문제를 풀어보시고 답안까지는 못 써도 풀어보고 해설 듣자. 일단 일주일에 한 편 정도는 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원칙을 세우시고 접근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활용 방법. 모의고사에서 취약점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각자 이제 선생님들마다 이제 어떤 부분에 취약점이 있고 어떤 부분에 이제 강점이 있고 다 다를 텐데 모의고사를 통해서 내가 어떤 부분에 취약한지 발견하고 그 실수를 최소화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모의고사에서 취약점을 발견하고 실수를 최소화하자. 그러면 이제 실수라고 하는 게 이제 문제가 주어지면 문제 파악할 때 논술의 문제를 논제라고 그러죠. 논제 파악할 때 의미를 내가 제대로 이해를 못해서 실수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그 다음에 이 문제 중에서 한 부분을 놓쳐서 논점 누락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제시문을 이제 분석할 때 제시문 분석에서 어떤 키워드에 이제 혹해서 전체적인 어떤 요지를 파악하지 못하고 실수하는 경우도 있고, 제시문 분석에서 실수. 그리고 답안 작성할 때도 답안 작성하다가 또 실수로 잘못 쓰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형태로 이제 실수가 많이 나타날 텐데 그런 실수들을 반드시 발견하셔야 돼요. 가능하면 이제 실수 노트를 하나 만들어서 모의고사를 보면서 내가 실수하는 부분을 이렇게 적어놓고 시험 보기 전에 그 실수 노트에 적힌 내용들을 쭉 한번 훑어보고 이런 실수를 최소화해 나가는 식으로 하셔야 될 것이고, 실제 시험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동안 실수 노트에 적었던 것들을 쭉 한번 훑어보고 이번 시험에 이 실수만 하지 않는다면 합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시험을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모의고사에서 자신의 취약점을 찾고 그 실수를 최소화해 나가는 것이 좋겠다라는 거고요. 세 번째는 기본서를 중심으로 내용을 정리하자라는 겁니다. 항상 우리는 기본서로 돌아오셔야 돼요. 모의고사는 나의 실력을 검증하고 부족한 부분을 발견하고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이자 수단인 것이지 모의고사 전체가 목적이 돼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모의고사를 보면서 내가 그 좀 어려웠던 부분, 좀 부족한 부분들은 다시 기본서로 돌아와서 기본서 중심으로 정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문제 중심으로 접근하게 되면 내용을 체계적으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습득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항상 별도의 계획을 세워서 내용 정리를 체계적으로 기본서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해 나가면서 모의고사를 통해서 나의 부족한 부분, 그 다음에 실전 적응성을 높이고 뭐 그런 식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기본서를 앞으로 이제 시험장까지 가져갈 기본서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평소에 보던 것 중심으로 보시면 됩니다. 우리 강의 교재를 본다면 이제 합격 지수 100이 있고, 그리고 요점 속속, 뭐 핵심 속속이 있는데 아무거나 해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이제 그 요점 속속이나 핵심 속속을 기본서로 삼을 경우에는 이제 한 2, 3회독 하면서 한 번 정도는 그 합격 지수 100 한번 봐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인 어떤 배경이라든지 전체적인 어떤 글의 내용들을 좀 알고 있을 때 조금 어느 정도 응용 문제 나오더라도 좀 쉽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중간에 한 번 정도 합격 지수 100 정도 받으시는 것이 좋겠고요. 내용을 정리하고 암기하기에는 핵심 속속과 요점 속속이 제일 좋습니다. 그걸 계속 그건 그야말로 답안지에 옮길 그 내용들만 딱딱 모아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 중심으로 암기는 그 중심으로 하시면 되겠고, 조금 더 내용에 대한 이해는 이제 가끔씩 특정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뽑아서 보셔도 좋고 한번 전체를 훑어봐도 좋은데 합계 지수 100 중심으로 한번 쭉 훑어보는 것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자, 기본서 나름대로 이제 정해서 시험장까지 가져갈 그 기본서를 이제 계획을 세워서 좀 체계적으로 정리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9월, 10월, 11월까지 한 2개월하고 한 보름이나 20일 정도 남아 있을 텐데요. 9월에 4주간에 걸쳐서 전체 교육학 전체 영역을 본다면 한 8개 영역 정도 되죠. 8개 영역을 1회독 하겠다. 기본적으로 1회독, 조금 플러스하면 한 2회독 정도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일주일에 2개 영역씩 떨어져야 되는 거죠. 첫째 주, 이번 주 교육과정, 교육심리. 교육심리가 조금 벅차면 다음 주 약간 일부를 미루도록 상관없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2개 정도씩. 그 다음 주는 이제 그 다음 주 공부하실 때 내가 이번 주에 교육과정, 교육심리 끝냈으면요. 끝낸다는 게 사실 이게 말이 끝내는 거지 그냥 실질적으로 끝낼 수는 없어요. 그냥 한번 보는 겁니다. 쭉
이해하고 내용을 가능하면 암기하려고 노력하면서 넘어가는 겁니다. 이때 시간 관리를 잘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시간이 무한정 주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컨대 이제 교육학을 뭐 3시간 공부해야 되겠다, 뭐 또는 4시간 또는 2시간 나름대로 이제 계획을 세웠으면 그 안에 다 본다는 겁니다. 마치 이제 벼락치기 하듯이 쭉 하면 빨리빨리 읽어보고 훑어보고, 훑어볼 때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중요한 거 별표 2개, 3개 중심으로 먼저 쭉 보고 그 다음에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 이제 하나, 그 다음에 없는 거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야 될 겁니다. 가능하면 빨리 회독하면서 이해하고 암기하려고 노력하면서 암기가 되든 안 되든 그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시고 이렇게 해서 가능하면 끝내는 방향으로 한번 쭉 벼락치기라도 좋으니까 한번 끝내는 방향으로 하시고, 자, 1주에서 교육학, 교육과정, 교육심리 어느 정도 끝냈으면 그 다음 주에 공부하실 때 그 다음 주에 교육 방법, 뭐 교육평가 이렇게 한다 그러면 교육 방법과 교육평가를 하기 전에 한 20분이나 30분 정도 시간 약간 할애해서 교육과정, 교육심리 한번 훑어보는 겁니다. 누적적으로 공부해 나가야 되니까. 지난주 교육과정, 교육심리를 훑어볼 때 다 훑어볼 수는 없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중요한 사항들 있죠. 별표 2개, 3개짜리. 그거 중심으로 보고, 또는 내가 좀 취약하다 생각하는 부분, 그런 부분들 중심으로 이제 선별적으로 이렇게 먼저 보시고요. 그 시간 안에 이제 봐지면 좋은 것이고, 못 보면 또 다음을 넘어가셔야 됩니다. 그냥 일단. 그러면 가능하면 이제 그 복습하실 때는 눈에 바른다 그러나? 눈에 바른다는 식으로 이렇게 가능하면 쭉쭉쭉 그냥 넘겨주셔야 됩니다. 거기서 또 뭐 암기하려고 하고 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냥 지난주에 했기 때문에 그냥 눈에 바른다는 식으로 쭉쭉쭉 읽고 그냥 쭉쭉 키워드 중심으로 읽는다든지 굵직굵직한 이제 뭐 제목이나 목차 중심으로 읽는다든지 해서 쭉쭉쭉 읽고 그냥 넘어가셔야 됩니다. 복습하실 때는. 그러고 나서 이제 교육 방법, 교육 평가 이렇게 새로 이제 다시 복습해 나가시고, 자, 세 번째 주에는 이제 예컨대 뭐 교육 행정하고 상담하겠다라고 한다면 교육 행정 양이 좀 많죠, 그죠? 아마 어려울 수 있어요. 한 주에 교육 행정 상담 다 끝낸다는 게. 그러면 이제 교육 행정을 그냥 한 주로 그냥 하고 상담을 다음 주로 약간 미룬다든지 이렇게 좀 차별성을 두되, 가능하면 2개 다 끝내면 좋겠지만 이제 보시면서 유동적으로 계획을 해 나가시고, 그러면 그 자식 전주에 했던 그 4개 과목 있죠. 4개 과목을 다시 또 보는 겁니다. 세 번째 주에. 마찬가지로 20분에 30분 안에 끝내야 됩니다. 가능하면 빨리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다 볼 수는 없기 때문에 눈에 바른다는 식으로 쭉쭉 보는데, 중요한 사항 그리고 키워드란 고딕체 또는 이제 목차 중심으로 쭉쭉 훑어보시면서 그냥 넘어가는 식으로 이제 누적해 주시고, 자, 이와 같이 해서 누적적으로 반복 학습해 주시고 9월 안에 전체를 한번 돌리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한 번 돌리지만 이제 누적적으로 보기 때문에 한 2번 정도는 돌릴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저하고 같이 총정리해 나가면서 또 돌리기 때문에 3회 이상은 가능할 텐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원칙적으로 보면 이제 한 1회도 이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어렵다 하면 너무 어렵게 잡지 마십시오. 어려우면 10월까지 이렇게 좀 딜레이해서 하시고요. 가능하면 이렇게 해달라는 것이고, 그 다음 10월입니다. 10월을 또 반 쪼개입니다. 이번에는 반 쪼개서 첫째 주, 둘째 주는 1회독, 셋째 주, 넷째 주도 1회독, 그래서 이제 2회독 들어갑니다. 이게 벅차죠, 그죠? 첫째 주는 이제 4개씩 끝내야 됩니다. 4개, 그 다음 주 4개 끝나고, 그 다음 셋째 주 4개, 4개 끝나고. 이게 안 될 수도 있어요. 안 되는 분들은 그냥 9월처럼 그냥 하세요. 9월처럼 그냥 10월 안에 또 다시 한번 쭉 보겠다. 되시면 이렇게 반반 나눠서 한 번씩 이렇게 보시고, 11월입니다. 11월은 한 셋째 주 정도 남아있죠. 그러니까 첫째 주하고 둘째 주 2주에 걸쳐서 한 번 봅니다. 2주. 여러분 전공도 그렇게 잡으세요. 전공 양이 많으면 조금 이제 여유 있게 잡으시되, 가능하면 여러 번 돌리면서 들어갈 수 있도록 2주에 걸쳐서 한번 끝내고, 그 다음에 마지막 주 한 4, 5일 정도 잡아서 또 한번 끝내고, 그 다음에 시험 전날 한 이틀 정도 잡아서 교육학 전체 끝냅니다. 전공도 마찬가지겠죠. 전공도 가능하면 열심히 하셔서 시험 전날 하루나 이틀 안에 전체를 다 보고 시험장에 갈 수 있도록. 전체를 다 보고 시험장에 가면 어느 정도 머리에 남아있거든요. 조금 기억이 덜 된 거는 시험장 가서 시험 보기 전에 쭉 한번 훑어보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아마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제 공부를 한다는 게
시험 직전에 전체를 한 바퀴 돌리고 들어가기 위한 것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이게 지식이 휘발성이 강해서 금방 사라집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한 바퀴 돌리고 바로 시험을 볼 수 있는 형태로 여러 번 반복하다 보면 이제 그게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조금 암기가 좀 부족하더라도 가능하면 많이 읽어보시는 방향으로. 그리고 중요한 거는요, 내가 공부 시간을 딱 정했으면 2시간이든 3시간이든 딱 정했으면 그 안에 끝내야 됩니다. 무조건. 완벽한 것은 없습니다. 그냥 가능하면 벼락치기 하듯이 그냥 쭉 그 시간 안에 가능하면 긴장을 하면서 끝내려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모의고사를 잘 활용하시면서 내 실력도 업그레이드 해 나가고 실제 시험장에서 높은 성적으로 합격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실제로 이제 어제 일요일 반에서 어떤 선생님 찾아오셔서 그 2분 정도 오셔갖고 작년에 자기 그 소수였던 것 같은데 19.67 전공 이제 19.67 받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영어 전공하셨는데 이제 그 전공 때문에 좀 떨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모의고사 잘 활용했다고 이제 얘기를 하시고, 어떤 선생님은 또 자기 20점 만점 받았는데 그 전공 때문에 또 떨어졌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전공도 되게 중요한 거죠. 어떤 경우는요, 전공 때문에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교육학 때문에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둘 다 사실 중요하죠. 그러니까 전공도 마찬가지고 교육학도 마찬가지고 계획을 잘 세워서 가능한 계획은 이제는 미루면 안 돼요. 이제는 미루면 끝장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그냥 끝내야 됩니다. 그냥 계획을 잘 세워서 계획대로 착착착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하고요. 상황이 여의치 않으니까 항상 몸조심 잘 하시면서 건강하게 시험장에 가서 여러분 실력을 마음껏 발휘하고 꼭 합격하시길 바랍니다. 자, 답안 작성 방법은 이제 강의를 하면서 좀 설명드리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그 중에서도 보면 교육학 논술 답안 작성법이 있죠. 요거는 이제 다음 주 정도에 간단하게 쭉 한번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그 모금 답안을 보면서 이제 꼭 필요한 내용들은 이제 답안 작성 어떻게 할 것에 대해서 이제 안내를 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OT 마치도록 하고 좀 쉬었다가 10분 정도 쉬겠습니다. 10분 쉬었다가 바로 첫 번째 모의고사 진행합니다. 자, 이거 인강생 분들 설명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첨사 모의고사 인강생 분들에게만 해당됩니다. 첨사 모의고사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제 4회하고 9월 13일 월요일, 10월 4일 월요일 10회 모의고사입니다. 인강생 분들은 이제 스캔 앱이 있는데 이 스캔 앱을 이용해서 자신의 답안지 쭉 스캔을 받으세요. 그래서 그걸 이제 이미지 파일하고 PDF 파일로, 이미지 파일 그냥 그 내용란에다가 붙이시고 PDF 파일 첨부하시고 PDF 파일로 이제 전환하셔서 첨부하시면 됩니다. 답안지 제출은 이제 제 논술 카페에다 올려주시면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별도의 그 게시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출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제출 기간 한 5일 정도인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잘 보시면서 그 제출 기간 안에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닫혀버립니다. 그래서 글 올리고 싶어도 못 올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이렇게 규칙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괜찮겠죠. 제가 또 다른 분들 답안 쭉 첨삭하고 있는데 만약 기다릴 수도 없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딱 제한이 있으니까 반드시 기간을 엄수해서 올려주시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첨삭 소요는 한 4주 정도 왔다 갔다 걸린다라고 예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습니다. 항상 긍정적으로 나는 할 수 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면서 정진하시기 바랍니다. 좀 쉬었다가 가도록 하죠. 네.